안녕하세요. 일수 조선생입니다. 여러분 혹시 빚이 있으신가요? 이번 영상에서는 좋은 빚과 나쁜 빚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대출에 PTSD가 있습니다. 1997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997년에 우리나라의 외환위기가 닥쳤습니다. 1997년 11월 21일 IMF에서 달러를 빌려왔고, 당시의 시중은행 예금금리가 20%까지 올랐습니다. 당시에 현금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은행에 예금만 해놓았어도 4년의 외환위기 동안 연 20%의 예금이자를 복리로 받았다면 원금이 2배 넘게 불어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금금리가 20%인 상황이라면 대출금리는 어땠을까요? 저희 부모님은 IMF 8개월 전인 1997년 3월에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여 내 집을 마련했습니다. 그야말로 진정한 개미, 킹 오브 개미였습니다. 인간지표란 말 들어보셨죠? 평소에 주식, 부동산 등 절대로 투자하지 않을 것 같던 사람이 포물을 이기지 못하고 투자를 시작하면 그때가 고점이니 얼른 도망치라는 말입니다. 정말 그 어떤 보조지표보다 효과적입니다. 사족을 덧붙이자면 그 이후에 아버지는 2022년 10월 폭등하는 환율을 보며 곧 대한민국이 적화통일을 당해버리면 장마당에서 달러를 사용해야 할 수도 있다며 환율이 1,400원이 넘을 때 대량의 원화를 현금 달러로 바꿔 집 장롱에 고이고이 넣어놓음으로써 자신이 누구보다 정확한 고점 판독기임을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어찌되었든 원래부터도 가난했던 우리 집은 주택담보대출 이자가 20% 넘게 붙으며 그야말로 가열차게 무너졌습니다. 아버지는 이자를 감당하기 위해서 카드 돌려막기를 했고, 저희 부모님은 1년 365일 중 360일을 쌓아댔습니다. 그 스트레스를 저한테도 풀어댔었죠. 지금 돌아보면 군 생활보다 더 길고 더 많이 스트레스 받았으며 더 많이 고통스러웠으며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군 생활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편해지고 결국은 끝이 오는 걸 알지만 가난은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요. 저희 가족의 관계는 그때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희 아버지의 PTSD가 이해가 되시나요? 빚, 대출이라는 말만 들어도 저희 아버지는 손발을 부들부들 떠시며 바지 적삼을 적시셨고 그 모습을 보며 컸던 저 또한 그러했습니다. 심지어 가끔씩 드라마나 영화에 주인공이 집을 압류당해서 빨간 딱지를 집 곳곳에 붙이는 장면을 보면 숨이 턱 막히고 그날 밤 그 장면이 꿈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대출은 큰 재앙을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대출은 본질적으로 부채를 증가시키는 것이며 대출을 받으면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자율이 높을수록 이자를 지불해야 하는 부담이 커집니다. 과도한 대출을 누적하면 이자도 감당하지 못하게 됩니다. 만약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고 낮아진 신용점수는 가족의 병원비가 필요한 상황 등 반드시 필요한 미래의 대출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빚은 나쁜 빚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대출의 다른 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옛날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제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입니다. 고등학교 수험생 시절 다른 학생들은 과외나 학원 혹은 메가스터디, 티치미, 이투스 등 인터넷 강의를 통해 공부를 할 때 저는 강남구청에서 해주는 인터넷 강의를 들었습니다. 가격이 한 달에 2만원도 아니고 1년에 2만원이었습니다. 요즘은 얼만지 모르겠지만 강남구청 완전 혜자입니다. 강남구청에 버프를 받아 수능을 쳤고 목표했던 수능 점수를 받았습니다. 지방에 사는 저는 서울 유학은 꿈도 꾸지 못했고 제가 사는 지방의 국립대학교에 합격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등록금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한국장학재단에서 빌려주는 학자금 대출, 생활비 대출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1%대의 금리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지금 생각하면 1% 이자는 거저 빌려주는 것이었지만 군생활보다 더 끔찍한 어린 시절의 기억이 있던 저로서는 대출이라는 것에 너무나 부정적인 감정이 앞섰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만약 의과대학이나 로스쿨에 합격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대출을 내서라도 진학하는 게 이득일 확률이 크겠죠. 하지만 제가 합격한 대학교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진학과 취업 중에 어떤 것이 더 좋은 선택인가에 대해 깊이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졸업과 동시에 취업도 나름 잘 되는 학교였고 매몰 비용과 기회 비용을 계산해보고 대학을 다니기로 결정했습니다. 강산이 변한 지금 돌아보면
그때 진학을 한 것이 잘한 선택 같습니다. 이렇게 대출이 반드시 부정적인 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셰프가 칼을 잡으면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내지만 길거리에서 칼을 잡으면 경찰 특공대를 만들어내죠. 대출에 관련한 한 가지 썰을 더 풀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의 아내와 결혼하기 전 결혼 이야기가 슬슬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여동생이 저보다 먼저 결혼을 했고 신혼부부 특별 공급을 통해서 아파트 분양권에 당첨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아파트 분양권 매매에 제한이 없었고 당첨되자마자 2천만 원의 프리미엄이 붙었는데 계약금을 칠 돈이 없어서 2천만 원에 바로 팔고 싶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당시에는 부동산 가격이 상승기였기 때문에 저는 계약금을 치고 시간이 조금만 더 지나면 더 많은 프리미엄을 노릴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출로 영혼까지 모아 계약금 칠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겨우겨우 계약금 칠 돈을 대출로 마련해 동생에게 보내주고 저는 신나서 여자친구에게 무용담을 떠들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칭찬받을 거라 생각했는데 여자친구가 갑자기 정색을 하더니 아무리 동생이라지만 그렇게 큰 돈을 빌려줘도 되는 거야. 그것도 대출을 받아서 우리가 결혼한 다음에도 그렇게 막 빌려줄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여자친구도 저처럼 아니 저보다 더 가난한 집에서 자랐거든요. 유유상종이란 이런 걸 말하는 듯합니다. 마치 저의 옛날 모습을 보는 듯 했습니다. 다행히 동생의 아파트는 그 이후로 3천만 원이 더 올라서 매도했습니다. 제 아내도 그 이후로 제가 경제에 대해서 공부시켰고 서반계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이제는 경제 문맹에서 벗어났습니다. 지금은 제가 동생에게 빌려주기 위해 냈던 대출보다 더 큰 대출도 척척 일으킵니다. 아주 장악이 그지 없습니다. 이처럼 대출은 제대로 사용할 경우 아주 좋은 무기가 됩니다. 대출을 통해 학비, 주택 구매, 사업 운영 등 다양한 목적으로 자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응급 상황이나 예상치 못한 비용 발생 시에도 대출을 통해 금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출을 이용하여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이득은 대출을 활용하여 사업을 시작하거나 투자를 확장하는 등의 더 큰 수익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빚은 좋은 빚입니다. 하지만 항상 명심하세요. 좋은 빚과 나쁜 빚은 한 끗 차이입니다. 정신이 제대로 박힌 사람이라면 나쁜 빚이란 걸 알면서도 덥석 빌리지는 않습니다. 좋은 빚이라고 생각하고 빌렸는데 지나고 보니 나쁜 빚인 것이죠. 여러분은 대출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신가요? 빚에 점 하나 찍으면 빚이 됩니다. 혹시 빚이 있으신 분들은 제 영상을 보시고 빚을 빛으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수 조선생이었습니다.